자, 생 1014번 볼게. 야, 시험 얼마 안 남았어. 특히 안 하는 거 이제 한 달 남았어. 딱 한 달. 26일 시작인 거 알지? 시험. 14번. 등비수열 S에는 뭐 A1분의 A2 그러니까 역수. 등비수열의 역수 취해서 더했다는 소리야. S3과 S6을 줬는데 저번 시간에 내가 이런 말 했단 말이야. AN이 A 곱하기 R의 N-3면 역수취에서 AN분의 1은 A분의 1 곱하기 R분의 1의 N-1가 똑같아. 이거 분의 1이니까 A분의 1과 R의 N-제곱분의 1인데 그리고 R분의 1의 N-제곱으로 이해될 거니까. 그래서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첫 항과 공비를 좀 비교하면 첫 번째 수열은 첫 항 A고 공비가 R이야. 역수 취한 AN분의 1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이 A분의 1이고 공비가 R분의 1이야. 그대로 역수가 돼 각각. 어쨌든 역수를 취해도 등비수열인 거야. 그리고 질문이 S3라는 것은 A1분의 A2분의 A3분의까지 간 것이고 S6은 이거를 여섯 번째까지 한 거니까 결국 이 S3는 AN분의 1이라는 수열에 요놈의 1항부터 3항까지 합이야. 요놈의 S3 준 거야. 요놈의 S6 준 거라고. 그러니까 굳이 일반항을 AN을 이렇게 둬가지고 AN분의 1이라는 수열을 이렇게 두고 풀면은 합구할 때 첫 항자리 N어야 되고 공비자리 N어야 돼. 많이 불편해.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어차피 우리의 관심은 AN이 아니고 AN분의 1이라는 새로운 등비수열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AN분의 1이라는 수열을 그냥 첫째 항 A 곱하기 R에 N-게 두면 더 편하겠다는 소리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치? 그러고 나면 S3는 A3분의 1까지 더한 거 여기까지인데 그 말이 수열 AN분의 1이라는 이 수열 입장에서는 3항까지 합이야. 그치? 따라서 등비수열의 합공식에서 S3식을 써가지고 1-공비분의 첫째 항 A 곱하기에 1-공비에 대해서 세제곱 이렇게 하시고 그게 27분의 1인 것이고 S6은 1-공비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1-공비에 대해서 S제곱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6차랑 3차니까 이거 합차 쪼개겠죠 이거. 그래서 1-R분의 A가 두고 1-R의 세제곱 곱하기 1 플러스 R의 세제곱 합차. 그것이 3이라고 준 건데 같은 모양을 일부러 뽑은 거 아니야? 딱 요 모양, 요 모양, 요 모양 같죠? 이게 27분의 1이야. 곱하기 1 플러스 R의 세제곱 한 결과가 3인 거라고? 이게 9란 소리야 9. 그럼 R 세제곱은 8이란 소리야. 그럼 R은 2라는 소리밖에 안 돼. 실수. 그죠? R2가 구해지면 A도 구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보면 A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게 넣은 거야. R1 넣으면은 S3는 1-공비 2분의 A 곱하기 1-2의 세제곱 1-8은 -7입니다. 여기까지가 27분의 1인 겁니다. 그죠? 이게 -1분의 -7이면 이거 7이야. 7. 그 A를 구하면 A는 27 곱하기 7분의 1로 구해지긴 하죠. 27분의 1 곱하기 월 더하기 아이고 잘못했네? 81인가? 81인가? 그럼 R 제곱이 80인가? 그러면 여기서 R을 구해서 대입해서 A를 구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지? S10을 또 써야죠. 1-공비분의 첫째 항 A 곱하기 1-R의 12제곱이야. 합차를 또 갈 거 아니야? 1-R 분의 A에 1-R의 6제곱 곱하기 1 플러스 R 6제곱이지? 다시 쓰게 되면 얘는 분자는 A에 1-R의 세제곱 또 가져야 돼. 왜? 나 이거 알고 있으니까 세제곱으로 나와야 갖다 쓰지. 곱하기 1 플러스 R의 세제곱 여기 6제곱까지가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 곱하기 1 플러스 R이 6제곱. 그거가 있고 밑에 1만 4. 이렇게 해주면은 딱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거에 나오죠. 계속 같은 거 다. 그래서 27분을 가져오시고 R 세제곱 80인 거 기억하면 1 플러스 80이니까 81. 그 다음에 이 자리가 1 플러스 6제곱 2488에 64에다가 R 6제곱이 6400이야. 거기다 1 더한 거니까 6400이라고 되잖아. 이거 약분하면 이게 3인 것이고 이거 진짜 하는 거 같은데? 그 19,200에 3이냐? 다 맞냐? 이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18번. 오, 좋아. 거리가 10km인 마라톤 코스를 어떤 참가자가 처음 4km까지는 시속 8km로 달리고 일정하게 하는 건 말이 등속 운동인 거야. 이후 1km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전 1km를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10% 증가한다. 걸리는 시간이 증가한다. 속력을 준 게 아니고 이 참가자가 완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셨습니다. 거리가 10km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출발점, 도착점이라고 하면 이 거리는 10km라고 했어. 근데 처음 4km까지 이쯤이겠죠? 이게 4km야. 이 뒤에 6km고. 근데 4km까지 가는 동안에는 시속 8로 일정을 간대. 질문이 뭐냐면 완주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갈 때까지 걸린 시간에 걸렸는 거잖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다 정도 알잖아. 아, 속력분의 거리가 아니고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이죠. 거리가 4고 속력이 8이잖아. 8. 단위는 다 킬로미터고 시속이고 여기까지가 2분의 1인 거니까 2분의 1 시간 나온 것이고 이제 할게. 2분의 1 시간 걸린 거야. 이만큼 갈 때는. 그지? 그 다음부터는 1k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이 바로 전 1km를 달리는데 걸리는 시간하고의 관계를 준 거니까 이 다음에가 총 6km 나왔으니까 6가지 쪼개볼게. 이 1km를 갈고 또 1km를 가고 이렇게 갈고 있는 거야. 계속 끊어서 간다고 생각해. 근데 써있기를 등속 운동을 하고 나서 이 이후는 1k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이 바로 전 1k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보다 10% 증가야. 바로 전 1km는 뭐야? 요 1km 입장에서 바로 전 1km는 앞에 여기 2km 되겠죠. 2km. 그치? 그 시간보다 10%가 증가한데 그럼 여기 앞에 1km를 가는데 걸린 시간을 생각해볼까? 3km에서 4km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속력이 8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8분의 거리 1이잖아. 그럼 이만큼 갈 때 걸린 시간은 8분의 1이야. 8분의 1 시간 맞죠? 그럼 그 다음 1km로 가는데 걸린 시간 어떻게 돼? 요놈보다 10%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앞에서 처음 4km는 8분의 1시간, 또 8분의 1시간, 또 8분의 1시간, 8분의 1시간 이렇게 오다가 그 다음 갈 때는 1km로 갈 때마다 앞에 걸렸던 이 시간, 1km 가는데 걸린 시간 8분의 기준으로 10% 증가, 또 증가, 또 증가, 또 증가, 또 증가, 또 증가하는 거잖아. 이 모양이. 이 말 이해돼? 그제? 그리고 물어보는 건 총 시간이니까 이거를 앞에 4km는 한 번에 처리해서 2분의 1로 볼 수 있죠. 4분의 4개 붙었으니까 2분의 1.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처음 1km. 요거는 8분의 1 기준으로 10% 증가니까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이겠죠. 10% 증가는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10이고 1.1 곱하라는 소리야. 1.1. 이해되지? 곱하기 1.1. 그 다음 시간 어떻게 돼? 요놈에다 또 10% 또 증가잖아. 바로 앞에 거보다 10% 증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8분의 1 곱하기 1.1 곱하기 또 1.1 이렇게 제곱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도 8분의 1 곱하기 1.1 곱하기 이거 세제곱일 거 아니야. 세제곱. 그죠? 이런 식으로 쭉 올 건데 여기서부터 내가 뭔가 괄호를 쳤다고 칩시다. 끝까지 갔다고 치면 이게 몇 개가 돼야 돼. 당연히 앞에 4칸을 처리했으니까 그 다음 6칸 남았잖아. 6개 나와야 돼. 항이 6개. 그러니까 등비수열 합일 것이고 항이 6개짜리란 소리지. 첫항은 얘가 첫항이고 공비는 1.1이고 이게 되죠? 마음에 들어가면 앞에 2번을 따라가고 더하기 등비수열 공비가 1.1이야. 1.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분의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은 8분의 1 곱하기 1.1이었고 가로하고 공비 1.1에 대해서 항수 6개입니다. 마이너스 1. 이 바람 소리지? 그죠? 여기서 1.1에 6제곱은 불편하지만 준 겁니다. 1.8로 처리하래. 여기 1.8로 그래. 1.8. 그러면 다시 쓰게 되면 2분의 1 더하기 자 분모가 0.1 그 다음에 8분의 1 곱하기 1.1 곱하기 1.8 빼기 1이니까 0.8일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약분하자. 요거 약분 딱 한 번씩. 0.1분의 0.8이니까 이거 8 나오겠지? 8. 8이면 얘랑 약분된다 여기. 그럼 1점만 남았네. 1점만.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1.1이니까 0.5 더하기 1.1이고 1.6 나오겠죠. 그 다음에 1.6 시간이라 써야 되겠죠? 아니. 스모 맞지 이거? 스모 내가 그 사람을 줘버려가지고 됐죠? 유형 24번은 좀 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의 합과 일반 항사의 관계식 이 다음 애가 아마 원리학기지 않냐? 그치? 등비 쪽에서는 이 유형을 안 봤으니까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에 대해서 SN 플러스 100이 10의 n 플러스 2제곱이다가 성립한다. 일반항을 구하시오지? 일반항 이거는 SN 줄 거지 이렇게 SN은 10의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00이다 준 겁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했지만 AN의 식을 줬어. AN이 뭐 7n제곱 더하기 뭐 2n제곱 줬단 말이야. 여기서 S를 구하라 그러면 이 식을 n에 관한 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 그러나 SN의 식이 주어지면 AN은 무조건 구할 수 있다고 그랬지. 이 관계식에 의해서. 자,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AN 구한다. AN은 SN과 AN의 관계식에서 구한다고. 얘는 1항부터 n항까지 SN에서 바로 앞에 n-1번째까지 sn-1 빼면 나오죠. 그치? 단 이 식은 n이 2 이상일 때밖에 없는다는 말이지? 5일 때. 왜냐면 여기다 2를 넣어버리면 s0가 나와가지고 말이 안 되는 식이 되니까. 그래서 sn 빼기 sn-을 계산합니다. sn은 10의 n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100. 여기서 뺀다 Sn-1 여기 n 자리에 n-를 넣은 거니까 10에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00이겠죠? 요 마이너스 100은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만 남은 거 이렇게만 이거 정리됩니다. 자, 뭐 하기 나름인데 밑이 작은 수로 묶어내는 게 가장 좋은데 자, 한번 쓸게. 10의 n 플러스 2제곱에서 마이너스 10의 n 플러스 1제곱. 얘가 쉬운 거 들어볼까? 2의 7제곱 마이너스 2의 5제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낮은 차수가 뭐야? 얘죠. 여기를 쪼개 7개를 5개 더 두개 쪼개. 그래서 얘가 2의 제곱 더하기 5제곱 2 더 9제곱 마이너스 2의 4제곱 2의 상태에서 2의 제곱은 앞으로 빼버려. 2의 제곱이 4잖아. 곱하기 2의 5제곱 마이너스 2의 5제곱 이렇게 해주면은 2의 5제곱이 이제 공통인수가 돼가지고 여기 1이 있잖아. 2의 5제곱이 4개 있는데 1개 뺐다. 그런 의미니까 얘는 4 마이너스 1, 즉 3 곱하기 2의 5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 곱하기로. 그래서 이거 곱하는 거는 다 처리가 돼. 지수법칙. 근데 밑이 같은 수에 덧셈이나 뺄셈도 한 덩어리로 정리가 돼. 근데 이게 정리가 되려면은 이 둘의 차이가 뭐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돼. 두세 개 차이 날 때까지는 괜찮은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은 불편해져. 그러니까 낮은 차수 기준으로 맞춰라가 핵심이야. 그러면 밑이 10 똑같은데 더하기 빼기 꼴이니까 정리할 건데 낮은 차수면 얘가 낮은 차수잖아. 그럼 여기서 n 플러스 1만 남기면 하나가 나갈 거라고. 네? 10의 1제곱에다가 곱하기 10의 n 플러스 1제곱을 볼 수 있잖아. 마이너스 10의 n 플러스 1제곱. 그러니까 10의 n 플러스 1제곱이 10개 있고 1개 뺐잖아. 개수가 10 빼기 1이야. 그래서 얘는 9 곱하기 10의 n 플러스 1제곱 처리가 되죠. 네? 이게 AN의 식이야. 언제? n이 2 이상이면 그렇다. 그렇죠? 그러면 n이 1일 때도 하게 될 거잖아. 자, n이 1이면 두 번째 n이 1이면은 a1은 s1과 똑같죠. s1은 값이 얼마야? 1을 넣을 거니까 10의 세제곱 1000 빼기 100이네. 900이겠죠? 그치? 썼다가 이 이상에서 쓸 수 있는 요식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본 거잖아. 그래서 A1을 구해보니까 여기서 A1을 구해보니까 9 곱하기 10의 제곱이야. 그리고 S1도 900이야. 900. 같잖아. 요거 임으로 A1과 S1이 같고 이다. 따라서 일반항 N은 이렇게 두 줄로 구분했을 게 아니고 한 번에 이 식을 쓰자. 9 곱하기 10의 n 플러스 1제곱이다. 뒤에 n은 1부터 쓸 수 없다. 이렇게 달아주면 된다고. 그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확인하게 되면 n 플러스 1제곱 맞춰놨으니까 p는 9겠죠? q는 10이겠죠? 이렇게. 뭐 때에 따라서 요거를 전개해가지고 10을 한번 더 빼가지고 9 곱하기 10의 1제곱 곱하기 10의 n제곱 이렇게 쓰면 이 앞에 90일 수도 있다. 지수가 n이 붙으면 그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SN이 이렇게 주어질 때 일반항은 이런 방에 나왔고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그리고 첫째 항에 낚시가 없는 거는 처음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바로 SN식을 보고 일반항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곧바로 뭘 해야 돼? 바로 S제로 계산해봐. 이거 0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0을 넣었더니 10의 제곱 마이너스 100이죠. 여기 0이잖아. 그럼 첫 항 낚시는 당연히 없어. 그러니까 뭐 객관식 같으면 바로 확인 없이 요 식을 바로 구하시고 요 식은 n1부터 쓸 수 있다가 바로 쓰면 됩니다. 여러 번 강조했죠? 자,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등비수열 합 AN이 등비수열일 때 그때 합 SN은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공비의 n제곱이었지 않나? 그치? 맞지? 자, 요거를 A처럼 바라고. A처럼 1-R분의 스몰 a를 어떤 라지 a라고 잠깐 치환했다고 쳐봐. 그럼 요 식은 a 곱하기 1-r의 n제곱의 모양이지. 그치? 그러면 이게 a-a 곱하기 r의 n제곱이야. 모양이. 그러니까 상수 빼기 상수 곱하기 등비수열 지수꼴 이런 느낌이 등비수열 합 SN꼴이야.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7의 n제곱 더하기 8 이런 느낌으로 써있는 거 몇의 몇제곱 더하기 상수꼴 이런 느낌이 등비수열 합인데 이걸 이렇게 써줘. 이게 S라고 치면은 이 SN은 등비수열 합이긴 한데 둘째부터 등비수열 이루는 그런 등비수열 합이야. 왜? 1 넣었을 때 여기 0 넣었을 때 0 안 나오잖아. 이거는 여기 0 넣으면 어때? 0 넣으면 A 빼기 A니까 0 나와. 그래서 어떤 책에는 이렇게 써있다. 자, 맞춰봐. SN이 A 플러스
b 곱하기 r의 n제곱 1대 이 SN이 등비 수열의 합이 될 조건을 찾아라. 그 조건이란 A와 B였던 관계식이야. 찾아봐. 이 SN이 등비 수열의 합이 될 수 있는 조건. 왜 책 없어? 아니 열심히 이렇게 와놓고 책이 없이 왔단 얘기야? 이제 승우 주식이 마찬가지고. 저게 방금 등비설 합이라고 해놓고 왜 갑자기 또 등비설 합이 될 조건입니까? 수열 AN이 만약에 2, 6, 12, 24, 48 가서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인가? 네?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거 하나가 위배되잖아 조건에. 이거 등비수열 아니야. 등비수열 아니야. 근데 또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섭섭하죠. 그래서 이런 수열은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아니다가 맞아. 대신에 둘째 항부터는 등비수열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등비수열 조건을 만족하니까. 이해돼? 따라서 이 SN이 등비수열 합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는 건 앞에 첫째 항부터라는 말이 생략된 거야. 이건 안 써도. 왜?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루는 거는 등비수열 이룬다라고 안 한다고. 모든 부분에서 규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의 합이 되라는 말이고 그것은 그냥 S제로로 구하는 거야. S제로가 A 플러스 B잖아. 이 식에서. 이게 0이면 돼. 이게 무게식이고 B자를 정리하면 B는 마이너스 A라는 얘기겠죠. 같은 말이지. 이게 그렇게 써 있잖아. 이 B자리에 마이너스 1 딱 붙어 있잖아. 이 B자리에. 맞죠? 뭐 이거를 어떤 책은 이거 외우라고 써 있지만 이걸 외우지 말고 S제로가 0이다를 외워. 그럼 등차들이 다 써먹는다고. 알았죠?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할 SN이 저렇게 나와 있다. n이 지수에 걸렸잖아. 수열이 합을 줬는데 n이 지수에 걸렸죠. 그 상수가 있는 거는 덧셈도 뺄셈도 중요하지 않고 이런 모양은 등비수열의 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치? 그럼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일까 생각해봐. 어때? 계산 안 해도 돼. 빨리 0 넣어봐. S제로. S제로 마이너스 1 나오죠. 1 빼기 2니까 0 아니잖아. 그럼 둘째부터 등비수열이야. 근데 그 얘기는 뭐 묻진 않을까? 기억에서 좀 관련 있죠? 아니지? 이게 S제로를 계산했을 때 S제로가 5의 0제곱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보자마자 이건 틀린 거야. 식을 한 줄로 못 쓰죠. 첫 번째 항을 따로 써줘야지 뒤에다가. 알지? 네? 전체적으로 풀려면은 일반항 구해야 될 거니까 일반항 N은 5의 Sn 빼기 Sn-1 그래서 5의 N제곱 마이너스 2에서 뺀다 5의 N-1제곱 마이너스 2 그죠? 이거 사라지겠고 자, 그럼 5의 N제곱 마이너스 5의 N-1제곱은 남았는데 낮은 짝수 맞춰놓지? N하고 N-은 얘가 낮아. 따라서 여기 N-제곱을 만들려면 5의 N-를 만들면 앞에 5의 몇 제곱 튀어나가야 돼. 원래 N제곱이니까 한 개 튀어나가야 돼. 그래 1 더하기 N-1이 N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의 N-제곱 이게 공통인수처럼 처리가 돼. 5개 빼기 1개니까 4 곱하기 5의 N-제곱이야. 그치?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긴 하죠. 다만 이 식은 n이 2부터만 쓴다. 그럼 a1은 어떻게 구한다? a1은 s1으로 구하라. 1 넣으면 바로 3 나오잖아. 그리고 이 식은 당연히 2를 넣어줬을 때 4 곱하기 5의 0제곱이기 때문에 4하고 같지 않죠. 당연히.
S0가 0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같지 않은 걸 알고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요 A1, A3 구할 때 A1을 구할 때 여기다가 1 넣으면 안 돼. 이거 2부터밖에 못 쓰는 식이라고 일반하겠지만, 그러니까 A1은 S1으로 구해야 돼. S1 여기다 1 넣어가지고 3. A3는 이 이상의 식이 이 이상을 넣는 거니까 3을 넣어야죠. 여기다가 3. 그럼 4 곱하기 5의 제곱일 거 아니야? 100. 3 더하기 100 해서 103이다. 뭐 그런 말이고. 뭐 그리고 기억만 묻는 문제였다고 치면 A1은 S1으로 처리하시고 A3는 S 몇에서 S 몇 뺀 거랑 같아. A3는 S3 빼기 S2입니다. 이 식에 의하면 일반항을 굳이 찾지 않아도 S에는 식이 있으니까 S3 빼기 S를 통해서 S3는 3 넣어서 구하고 2 넣어서 구하고 해서 빼면 돼. 특정한 항 한 개만 구할 때는 그냥 이 관계식을 통해서 구하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맞았고 틀렸고 수열 A2N의 공비를 물었지? A2N. 지금 현재 수열 A는 첫 장부터 규칙이 아니야. 그치? 둘째부터 등수열이야. 이게 짝수번째 항들만 모아놓은 새로운 수열이라고 그러지? 짝수번째 항이면 두 번째 항부터 와. 두 번째 이걸 나열하면 A2 일러서 그 다음에가 A4 이렇게 와. 당연히 등비수열이야. 공비가 뭘로 나오겠어? 두 칸씩 건너뛰면서 가니까 공비가 R제곱 나오죠. R제곱. 원래 공비가 5였잖아. 5. 5니까 R제곱에서 25가 나오겠죠. 그러면 첫 장부터가 맞습니까? 맞죠? 왜? 수열 AN을 적으면 A1, A2, A3, A4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 수열 A2N이라는 수열은 짝수번 항만 모아놓은 거니까 A2 얘가 첫째 항, 그 다음 얘가 둘째 항이야, 얘가 셋째 항이야. 그죠? 이렇게 가는 수열인데 여기서 한 번 갈 때 여기만 규칙이 깨져 있고 그 다음부터 규칙이 다 일정하게 가 있단 말이야. 공비가 5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2번에서 4번 갈 때 당연히 25 곱한 거고 4번에서 6번 갈 때 당연히 25 곱한 거니까 이거는 공비가 R제곱에 해당하는 25가 되는 등비수열이 맞아. 만약에 질문이 수열 A2N-1을 줬어. 이렇게 요놈이 공비가 25냐 물었으면 맞을까 틀릴까? 이건 틀려. 첫 장부터 셋 장 가고 셋 장 다섯 번째 장 이건데 여기서는 R제곱의 공비가 맞지만 여기 갈 때 이게 R이 아니니까 R제곱이 나오지 않지. 그치? 이거는 등비가 아니야. 이렇게 그죠? 이거 맞고 A 2N-1이라는 수열에 공비 25냐 그러면 틀린 거라고. 다음 21번 풀어 왔어요. 맞는 것 같긴 한데 정말 친절하잖아. 이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래. 등비라는 말에 너무 의미부여하지 마. 그냥 첫째 항부터 어떤 수열의 규칙을 이룬다. 일관성 있게. 뭐 그 말이잖아. S0가 0 이다로 끝나는 거야. 일반항을 뭐 SN 빼기 SN-도 열심히 안 가도 S0가 0이답니다. S0는 여기 0을 넣어가지고 2 곱하기 3의 1제곱 더하기 K인데 얘가 0이라면 K는 마이너스 6하고 끝나. 시험에 꽤 잘 나옵니다. 이게 서술형이라면 AN을 찾아가지고 그치? 거기다가 2를 넣은 거하고 실제 S1하고 같다 보면 돼. 그 다음에 22번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주고 나서 A1, A3, A5, A7, A9 홀수 번째 항 5개를 더하라고 그랬지? 일반항 찾아도 돼. 근데 이 SN의 식을 딱 보면 지수에 n 걸렸기 때문에 등비할 거야. 그럼 첫째 항부터 규칙인가만 빨리 봐. 여기 0 딱 집어넣으면 어때? S0 2의 1제곱 빼기 2니까 0 맞잖아. 첫 항부터 규칙이야. 그럼 맞죠? 따라서 우리는 일반항 구한다.
AN은 SN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 n 마이너스 1번은 2의 n제곱이고 더하기 될 거잖아. 이게 풀어주면 그러면 n제곱을 맞출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 애가 2의 1제곱에 2의 n제곱이고 마이너스 2의 n제곱인 거니까 개수가 2에서 1 뺀 거야. 예? 여기 1 이렇게 한 개 남았다. 이게 1번항이야. 그런 수열에서 첫 장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홀수 번호만. 이러한 수열은 수열 A의 2n-1이라는 수열이야. 홀수 번호니까 1 넣으면은 A1, 2 넣으면은 A3 나올 거니까 이런 수열을 찾아가지고 5개 항합이야. 네? 그래서 A2n-1은 2에 여기 n 자리에다가 2n-인 거라고 이게. 요 수열에 S5를 의미한다고 얘가. 이해돼? 그러면 요 수열의 종류는 당연히 등비 수열이야. 공비가 2의 제곱이겠지? 4. 첫째 항은 얼마야? 첫 항은 요 수열의 첫 항은 2를 넣겠죠. 실적 A1이겠죠. 이거 여기 1을 넣어주면은 2로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공비 4 마이너스 1분의 요 수열의 첫째 항 2 바로하고 공비 4에 대해서 항수 5개 빼기 5개니까 정리하면 3분의 2 곱하기 4의 다섯제곱이 2의 10제곱이거든. 1024에서 2를 빼면 1023이 되고 여기 약분된다. 3은 9, 3, 42, 3, 1은 3에 2배 682가 정답. 뭐 되게 식으로 그냥 논리적으로 푼 것이고 근데 뭐 여기서 몇 개 안 되면 써도 됩니다. AN 구했잖아. AN 그 A1은 2야 그냥. A3은 3 넣어서 8이야. 그 다음에 5를 넣으면 32야. A7은 128이야. A9는 9제곱이면 510이야. 이거를 더하는 게 더 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막 A2N 마이너스를 막 두고 하려고 그러면 되게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잖아. 그지? 이제 프린트 꺼내. RPM 프린트로 준 거. 야, 월요일날 좀 프린트야. 월요일날. 아참, 어제 답지를 내가 해도 줬는데 어제 안 온 사람들 있어놨지. 안 받은 사람 있지. 뭐 등비수열 배우고 등비수열 프린트까지 줬는데 이제 그 뒤에 뭐 시그마라던가 그쪽도 RPM으로 한번 더 풀 거니까 지금 어제랑 오늘 줬던 그 답지는 잊어버리지 말고 잘 꽂아놔. 야, 우리가 RPM 살 때 대수 샀다. RPM 살 때 수학 원 말고 대수 샀지 우리.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있지? 이미 RPM 프린트가 없다 보내봐. 한 명. 몇분 안 나와서 그냥 보면서 해. 내 꽃에 경기 물인데. 그냥 해야죠. 오늘 내가 몇 장 풀려고 그랬냐? 3장이었나? 등차까지. 등차까지 했냐? 자, 그러면 RPM 숙제 해온 거에서 잘 안 풀리는 거 질문합시다. 861 54요. 54 등차 끝까지 다 풀었다. 소래봐. 등차 한 끝까지 다 풀었다. 승우는 풀긴 한 거냐? 네, 풀겠는데 어제 풀다가 유빈은 어디까지 했어? 반 정도. 등차 전체의 반절? 대수 여기 있었다. 여기 있었네. 방금 몇 번이라고 했어 지금? 45. 네. 일단 시작하자. 845번. 3차 방정식의 새 실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 내용은 단순하죠. 새 근을 어떻게 둘 거냐는 얘기죠. 왜? 풀기 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이루는 새 수를 둘 때 등차 중앙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등차는 네? 가운데 A 플러스 D, 여기를 A 마이너스 D 이렇게 뒀지. 등비 수열을 이루는 새 수를 둘 때는 AR 제곱 쓰는 게 좀 더 괜찮다고 그랬지. 이유는 가운데를 기준하게 되면 얘가 AR이고 얘가 R분의 A가 돼가지고 합 같은 거 계산할 때 분수꼴이 나와서 통분도 해야죠. 귀찮거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등비는 무난하다. 등차는 가운데 중앙 기준으로 써라. 그치? 그래서 요 세 실근은 A-D, A 플러스 D라고 두면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는 이 식을 싹 보면 개수를 알고 모르고 알고니까 세 근의 합 알고 곱에 모르고 곱 알고 이런 거야 그냥. 그래서 세 근의 합부터 빨리 해줍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 가장 장점은 이 셋의 합이 편해. D가 사라지면서 A만 3개 나와서 3이거든. 그래서 세 근의 합이 실제로 세 근을 더해주면은 3A이고 근과 개수와 관계식에서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6 나오고 그래서 A는 2라고 구해진 겁니다. 그럼 살짝 다시 지우면서 세 근은 2-D와 2와 2 플러스 D라고 좀 이렇게 써줘. 그래야 다루기 편해지겠죠? 아직 안 썼잖아 이거. 세 근의 곱까지는 이걸 다 곱한 거야. 이렇게 가로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2는 앞에 뺍시다. 2 곱하기 요 둘 곱 아니야? 2 둘 곱하기 뭐야? 바로 합차야. 2의 제곱 빼기 D제곱 4 D제곱이야. 여기까지가 세근의 곱인데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14다. 따라서 4 D제곱까지는 마이너스 10일 것이고 D제곱은 16이겠죠? 그럼 D는 4 아니면 마이너스 4야. 그죠? 분명히. D는 4거나 마사인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알아? D가 4라고 가정해봐. D가 4가 되면 여기다 4 넣어봐. 마이너스 2 나오죠. 딱 2. 여기 4 넣으면 6 나오죠. 이렇게 왼쪽 오른쪽 갈 때는 4를 뺀 거야 다. 만약에 D가 마이너스 4라고 쳐봐.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으면 첫 장에 6 나와. 그 다음 2. 그 다음에가 마이너스 2 나옵니다. 이렇게 할 때는 다 4를 뺀 거거든. 그렇지만 써있는 수 자체는 똑같아. 마이너스 2, 2, 6. 거꾸로 가면 그렇지. 순서는 바뀌었지만. 근데 뭐 세
방정식의 세 그립 중에서 색을 이런 순서로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가 뭐 중요하지 않잖아. 그 경험도 익히고 그냥 D가 4라고 생각하고 그냥 풀어도 K를 찾는 데는 별로 지장이 없다. D제곱. 그러나 베스트는 그래서 D를 구하지 말고 그냥 D제곱이 16을 챙겨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K를 찾는 거니까 K는 세근에 고배합과 관련돼 있다. 자, 고배합을 구합니다. 자, 이렇게 곱해줍니다. 2 곱하기 2 마이너스 D. 이렇게 곱합니다. 더하기 2배 2 플러스 D. 더하기 이렇게 곱한다. 2 마이너스 D 곱하기 2 플러스 D. 이거죠. 전개하니까 여기 4 나오죠. 4 나오죠. 합차할 때 4 나오죠. 그럼 4 12가 있고 마이너스 2D하고 플러스 D 사라집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 뒤에서 마이너스 D제곱 살아있다는 얘기야. 결국 D제곱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 D제곱이 16이니까 D가 4인지 마이너스 4인지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12 빼기 16이니까 마이너스 4고 고배합은 관계식에서는 A분의 C니까 그냥 K다. 이게 답이죠. 그래서 세 근을 첫 장을 A로 두고 풀어도 답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어렵다고. 지금 이 풀이보다는. 왜? 지금 합에서 바로 A가 구해지면서 변수가 바로 줄어버렸잖아. 근데 이거를 A와 A 플러스 D와 A 플러스 2D라고 둬버리면 이 셋의 합이 A, 3A랑 D, D 3은 이렇게 나와. 요게 6이란 말이면 A 플러스 D의 관계식을 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변수가 아직도 두 개니까 계속 A와 T를 달고 가야 되니까 아까 처음 풀이보다는 어렵다. 54번 갑니다. 끼워 넣은 거. 2와 37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만든 수열이 있다. 근데 그놈이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모든 항의 자연수다. 이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의 최소값이다. 그러니까 위의 문제들하고 이 문제와의 차별성이 있지 어딘가에. 이거 준상에 물었나? 네.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게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래 너. 위의 문제도 잘 풀었다는 얘기잖아. 네. 차이점 발견해봐. 자연수. 위에는 이 자연수 조건 없을 거야. 이 몇이랑 몇 사이 이거 구체적으로 줬을 것이고 n개를 껴놨다 보통 주고 그 수열이 등차인지 등비인지 하나 줄 것이고 모든 항의 합을 묻거나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모든 항의 합의 최소값이라는 말이 왔지. 합이 딱 뭔가는 아니다는 얘기잖아. 이 자연수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모든 항의 합은 이 수열의 모든 항의 합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뜻하지? 그죠? 그럼 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은 항수 몇 개? 항수. 당연히 n개 껴놓은 거니까 n 플러스 2개잖아.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도 알아야 되겠죠. 아니다, 공차는 몰라도 되겠다. 첫 장과 마지막 장 나왔으니까 모든 항의 합은 2분의 항수 n 플러스 2개. 그리고 첫 장과 마지막 항의 합은 바로 39를 쓰면 되겠죠. 그치? 요 놈의 최소값 얘기야. 이게 최소가 되려면은 n이 가장 작아야 되겠지, n이. 그잖아. 이건 양수니까 n 플러스 2가 최소가 되는데 결국 n이 최소라는 소리야.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는 이거는 n의 최소값 얘기구나. 이걸 구해다가 집어넣으면 끝나. 그러면 모든 항의 자연수라는 말에 무슨 말이 있는 것인가? 등차수열인데. 자, 첫 장도 자연수고 둘 장도 자연수고 셋 장도 자연수래. 등차 수열이야. 그러니까 수열 AN이 모든 항이 자연수다. 이 조건은 AN이 등차라는 전제하에 첫 장이 A일 거야. 이렇게 나열하게 되면 둘 장은 A 플러스 D일 거야. 그 다음에 A 플러스 D일 거야. 이렇게 점점 가잖아. 이게 다 자연수라는 얘기잖아. 그럼 적어도
시작하는 각 A는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럼 이게 자연수란 얘기인데 A가 자연수거든, 자연수. 그럼 D는 어떤 상황이겠어, D는? D가 0.5가 돼버리면 자연수도 0.5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이 공차 D도 자연수가 돼야 돼. 따라서 등차 수열의 모든 항의 자연수라는 말은 첫째 항도 자연수고요, 공차도 자연수입니다. A, D 모두 자연수라는 소리야. 이해했어?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1이면 어쩌습니까? 그렇다면 이 일반항이 10에서부터 9, 8 가서 자연수 같잖아. 근데 끝없이 갈 때 0 뚫고 내려가. 그럼 자연수가 나올 수 없잖아, 뒤에서. 이해되지? 자, 모든 항의 자연수라는 말에는 엄밀하게는 A는 자연수가 맞아. A는 자연수가 맞아. D는 반드시 자연수는 아니고 0 아니면 0 또는 자연수야. 왜? 등차 수열 중에서 특별하게 상수 수열 있잖아. 수가 계속 3, 3, 3 하는 그런 수열도 등차 수열이었잖아. 모든 항 자연수가 맞잖아. 첫 장 자연수가 맞지만 공차 0이잖아, 이렇게 되면. 이해돼? 상수 수열이 아니란 전제 하에는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되면은 첫 항과 공차가 모두 자연수. 여기서는 상수 수열은 아니잖아. 올라가 있는데 숫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말이 첫째 항도 자연수다. 근데 이 자연수 맞으니까 넘어가시고 이 공차가 자연수란 소리야. 알겠죠? 자, 그러면 공차가 자연수란 저 조건을 어떻게 써먹냐? 항상 수열의 값이 주어진 거는 요 2하고 37이야. 이 둘의 관계를 식으로 엮어줘야 돼. 자, 37은 2를 첫째 항으로 간주했을 때 37은 몇 번째 항이야? 원래 두 개 있었는데 가운데 n개 껴놨잖아. 얘는 n 플러스 2번 짝이라고. 그러니까 첫째 항 2 더하기 항 개수가 n 플러스 2개인데 여기서 하나 뺀 거니까 n 플러스 1 곱하기 d라는 조건이 얻어질 거 아니야. 맞죠? 따라서 넘어가주면 이게 n 플러스 2 곱하기 d라는 게 35란 얘기죠? 맞지? 뭐 느낌 오나 이제? 여기서 n은 원래 자연수잖아. 수열의 번호니까. 여기 든 수니까 다 자연수죠. d도 자연수래. n이 자연수면 n 플러스도 자연수야. 얘도 자연수야. 자연수 곱해서 또 자연수잖아. 뭔 말이야? 정수 조건 부정관주식에서 나온 얘기잖아. 35의 약수의 곱이라고 해 이거. 그치? 따라서 35 약수를 쭉 써보니까 5 곱하기 7밖에 없잖아. 1이나 5나 7이나 35가 될 것이고 거꾸로 1, 5, 7, 35를 쓰게 되면 알아서 곱하면 다 35가 나오죠. 여기다가 플러스 1이라고. 어? 위에서 n 플러스 d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 잘못 썼구나. 오케이. 자, 근데 우리의 목적은 n 중에 제일 짠 거 찾고 싶지? 그 n이 제일 작으려면 n 플러스 1로서 제일 작겠네. 요거 같긴 한데 이걸 풀어주면 n이 몇 나와? 0 나오잖아. 이렇게 되면 n은 이건 안 돼. 버려야 돼. n 플러스 1이 5가 되는 순간일 거니까 n이 4일 되겠죠. 이 표로 다시 만들어 볼까? n하고 d를 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n 플러스 1이 5니까 n은 4란 말이야? 다 1 빼줘야 돼. 그래서 4일 때가 d가 7 나오고 n이 6일 때가 d가 5가 나오고 n이 34일 때가 d가 1 나오고 이런 관계지. 그래서 n 중에 제일 작은 4를 가져와서 4를 집어넣어라. 따라서 2분의 6 곱하기 39 따라서 39의 3배 117이다. 알겠죠? 그래서 모든 항이 자연수라는 조건을 어떻게 처리했다고? 첫째 항도 자연수고 공차, 간격도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면 모든 항이 다 자연수가 되는 거야. 등비수열 AN에서 모든 항이
양수다. 이거 무슨 소리야? 양수로 시작해서 계속 양수라는 소리니까 부호가 바뀌지 말라는 소리야. 공비가 양수가 되면 부호가 안 바뀌고 공비가 음수가 되면 뿔만 왔다 갔다 할 거니까 이거는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라는 소리야. 수거처럼 익혀놔야겠지? 자, 61번 가보자. 좀 비슷한 문제네. 두 수 사이에 K개의 수를 껴넣어서 만든 수열이 있는데 그게 등차 수열이래. 모든 항의 합이 200이고 AN의 첫 항부터 N까지 합을 SN 할 때 SN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는 오해하면 안 돼. 잘 읽어야 돼, 꼼꼼하게. 자, 등차로 확인했고, 자, 가운데 뭔가 이만큼을 껴놨단 말이야. 이만큼을 꼈어. 그치?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K개의 수를 껴서 넣어서 만든 이 수열, 이 수열은 이 전체를 말하는 거야? 이 가운데 가로친 부분을 말하는 거야? 이 수열은, 여기서 봐, 이 수열은 전체를 말하는 거야? 이 가로친 부분을 말하는 거야? 가로친 부분이야. 그리고 이 수열은 수열 AN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AN은 여기서 얘가 첫 짝이잖아. 여기 있는 애가 수열 AN이야. 얘만 따로 이름을 지은 게. 이 수열의 첫 짝은 이거야. 이거 A1 아니야. 따로 이름이 있잖아, 이쪽에. 맞지? 그 다음에 모든 항의 합. 여기서 모든 항은 괄호야, 전체야? 전체야, 전체. 등차수열 AN의 첫 짝 그랬는데 여기서 말한 등차수열 AN은 이제 이 괄호 안만 말하는 거야. 요 안에 있는 거 입장에서 첫 항부터 N까지 하니까 요놈의 식을 찾고 들어가지. 그 다음에 또 요게 첫 짝이 되고 야, 공차야. 이렇게 하는 공차랑 공차 똑같을 거잖아. 이해돼? 문제를 잘못 읽고 풀면 안 된다고. 헷갈리지 사실. 그러니까 봅시다. 자, 그러면 모든 항의 합이 200이라는 말을 통해서 힌트 얻어야겠죠. 맨 앞에랑 맨 끝에 나왔잖아. 이 전체 합을 구할 때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통해서 구하는 게 쉽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항의 합은 2분의 자 전체 항계 수는 몇 개? 원래 2개. 가운데 K개 들어갔으니까 항계수 K 플러스 2개야 총. 그리고 첫째 항은 마이너스 28이고 마지막 항은 44인 상황이야. 여기까지가 이 200의 의미죠. 맞죠? 여기 얼마야? 16인가? 16? 16? 2랑 약분해주면 이게 8 나오나? 8? 8에 8로 약분해보자. 1제곱 8, 26, 8, 5, 40이니까 K 플러스 2가 25라는 말이고 결국 K는 23이라는 걸 확정된 겁니다. 그치? 이게 23번째 항이라는 소리야. 그래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 AN을 찾아야 돼. AN. 그럼 뭘 알면 되겠어? 예를 들어 봐봐. 내가 A1이 만약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6인 걸 알고 있어. 만약에. 그 다음 몇일까?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16. 이 관계만 알면 다 튀어나오지 않겠냐? 이식 올라가면 되니까. 이거 공차 알면 끝난다. 공차. 공차를 알면 얘가 얼마인지 알 수 있어. A1이. 그리고 이 공차는 계속 유지가 돼. 그지? 공차 구하는 거야 지금부터. 공차. 그 공차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 아까 방금 문제에 썼던 거 있죠? 얘랑 관계를 엮어내는 거야 식으로. 응? 자, 44는 어떻게 구해져? 마이너스 28을 첫 짝으로 봤을 때 얘는 몇 번 짝이야? 원래는 이게 K가 들어가면은 K 플러스 2번 짝이었지? 근데 K 구했잖아. 23개라고. 23개 껴들어갔으면 전체는 25개니까 얘 25번 짝이야. 얘가 첫 짝이면은. 그러면 25번 짝이니까 더하기 24D 할 거 아니야. 풀면 되죠. 자, 넘어가서 72가 24D네. D 구해지잖아. 3이라고. D가 구해지면 다 끝나는 거야 이게. 이게 D가 구해지면 한 칸 갈 때 3을 더했던 얘기잖아. 그러면 A1이 몇이겠어 실제로? 더해주면 마이너스 25겠죠. 그러니까 진짜 첫째 항은 수열 A의 첫째 항은 마이너스 25고 공차는 3인 거야.
여기만 이제 골라 여기만 보는 거라고 이제 마지막 주제가 수열 AN. 이거는 아무 상관없다고 지금. 이해했죠? 그래서 그럼 AN이라는 일반항은 첫째 항이 마이너스 25겠고 더하기 n-1대 공차인데 공차는 3이다. 따라서 여기까지가 3n-28이 되고 그 수열 AN에 첫 장부터 n까지 한 SN이 최소값이 먼저 물었잖아. 최소값. 그러면 뭐 일반항이 여기서 크다 작다 뭐 있지 않나? 헷갈리죠? 그러면 앞에서 좀 써봐. 첫째 항 1 넣으면 마이너스 25. 그 다음 둘째 항 그래서 3n이니까 3씩 더하면 되겠죠? 3 더해서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19,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2, 5 그잖아. 합의 최소값이 얼마냐고 물었잖아. 그러면 음수를 계속 더하면 계속 하면 줄어들어. 줄어들다가 여기도 줄어들면 한 거야. 근데 여기 2를 더할 때 합이 늘어나니까 여기까지만 더란 얘기잖아. 그럼 이게 몇 번째가 찾을 거잖아. 그냥 덧셈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좀 귀찮으니까 1, 2, 3, 4, 5, 6, 7, 8, 9잖아. 9. n은 9일 때까지니까 결국 이 합의 최소값은 S9 찾는 질문이야. S9. 그래서 이런 유형을 풀 때 이게 괜찮아. 봐봐. 수열의 그래프를 상상하라고 했잖아 내가. 이러한 일반항 갖는 수열의 그래프. 기울기 3짜리야. y절편이 마이너스 18이잖아. 여기 마이너스 18 찍고 기울기 3으로 올라가는 수열이고 실제로 항은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5 이게 첫 항이라고 했지? 이거는 수열의 항이 아니야. y절편은 0을 넣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골라놓은 거니까 초반에 음수로 시작하다가 마지막 음수번께까지 더하라고 했죠. 마지막 음수번까지.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되는 마지막 항 얘기야. 마지막 항. 이걸 만족하는 n의 최대값 얘기야.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풀어주면 n은 작다 3분의 28, 9점 몇 나올 것이고 이 안에 n 중에 제일 큰 게 9죠. 그러니까 S9 문제라고. 답이 그냥 나올 것이고. 나중에 이거 따지기 귀찮으면 봐라. 여기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올라가 점이 이렇게 있잖아. 이거 다음에 이거 나오잖아. 때로는 내려가면서 들으면은 이거 점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거 다음에 이거 나올 거 아니야. 응? 우리가 뭐 보통 합의 최 손값 구하라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합의 최대값은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래. 그게 결국 직선이 n축을 뚫는 점에 바로 왼쪽 점이야. n축을 뚫는 그 점이 바로 왼쪽 점이야. 네? 그러면 그냥 방정식 풀어. 빨리 풀어봐. n이 몇이야? 그냥 3분 27, 9점 몇이야? 요 바로 왼쪽에 있는 9가 답이야. 9까지야. 그렇지? 합의 최대값 나오도 방정식에 찾아가지고 그 바로 왼쪽까지야. 굳이 말하면 그래. 자, 여기까지 했고 자기 숙제 현대까지 해서 잘 안 되는 거 질문 추가. 원래 계획은 갈 사람 가고 한 30분 더 하려고 했는데 결석은 2명이라 그러고 싶지가 않네. 자, 숙제 줄게. 숙제는 이 프린트로 원리합기 앞에까지 다 풀어봐야 돼. 원리합기 앞에는 유형 25번까지야. 25번. 마지막 한 줄 빼고야. 알아들었죠? 오늘 토요일이고 주말에 좀 해서 와. 기말 때 잘 봐야 등급을 유지하거나 올라.